위에 갖고 있는 거. 뜰려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 정도로 한 거지. 이제 상세한 실시 설계도 나옵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곳 죽천 앞바다 4,000톤급 선상에서 새해 인사를 드리니까 느낌이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1월에 날씨치고는 포근한 날씨입니다만은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혜적인 자연 조건을 갖춘 우리의 아름다운 영일만의 이 풍광을 지금 여러분께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 MBC 영일만은 2000년대 포항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그리고 환동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포항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년 특집 3부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으로 영일만의 새로운 변신을 주도하게 될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영일만 선상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허화평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상득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종주 포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정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허 의원님께서 새해 인사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앞으로 6년이 있으면은 2000년이 시작되겠습니다. 2000년 초에 우리 포항 영일에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이 영일만 선상에서 대담을 가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그리고 학생 어린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민주당 정책조정실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대를 하면서 새해 인사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저도 역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일군의 지역 주민 또 포항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예산, 경제 정책을 다루는 당의 정책조정실장을 맡았는데 저는 지역 주민에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94년도 초에 우리 지역에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좀 새해 인사해 주시죠. 우리 33만 시민 여러분 대단히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2000년대 이제 웅비하는 포항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두 의원님 모시고 내일의 포항을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 청장님 신임 해운지방항만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신임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연말에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부임한 윤석정입니다. 포항 신항 개발과 그 운영을 맡은 중책을 맡은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맡은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항만 건설 계획 토론이니까 윤 청장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항만 건설의 이 타당성 조사는 지난 92년 4월부터 93년 5월까지 있었고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이 지난 93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의 이 추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92년 4월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포항항 광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9월에는 그 지역의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3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총사비 투자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11월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일만 신항개발 외곽시설 실시 용역에 들어가서 금년 11월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엄청난 투자비가 요구되는 이 신항만 건설, 사실 타당성 조사 영역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그 자금 문제, 재원 문제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이 정부로부터 보조받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경제기획원 장관이 모든 그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5억을 특별히 지원해줬고, 그것이 그 용역이 5월 달에 끝났는데요. 네, 네, 끝나기도 전에 이제 상세 용역비를 또 해달라고 네, 요청이 왔는데, 다행히 그때는 뭐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어서 당에 가서 예산결산위원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10억을 다행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용역을 할 수 있는 길이 튀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이것을 했는데요.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금년 1년 쭉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끝이 나서 그 다음 이제 정식 사업을 위한 예산을 위한 우리들의 이제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참 어려웠습니다. 네. 무슨 사업이든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포항항의 규모로 봐서 1996년이 되면 그 물동량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어차피 신항만 건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항시 연암동에서 흥역 우목리까지 이 신항만 건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신항만의 규모 그리고 완공된 뒤의 그 효과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 청장님. 네. 예. 그 신항만 개발이 완료되면은 부두 길이는 5.8km, 네. 그리고 10만 톤급 2척을 포함해가지고 26척의 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처리 능력은 연간 4,500만 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신항만 개발로 조성되는 부지는 산업용지, 주택, 주거용지, 공원, 산업 유통기지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약 200만 평 이렇게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포항 영일만에 현재 포항 신항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알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증가는 약 20만 명으로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포항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지금 한 20%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신항만 건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만큼 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허 의원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세 가지 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이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제 교육 환경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그 동해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 이 지역은 우리 한국 내에서 가장 적합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북 소위 그 해상 교육이 있어가지고 동해안에서는 역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중심지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 그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날로 이 수출이 물동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비해서 이 항만 특히 이 부분은 계속 이 능력이 제한되고 이제 축소돼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항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993년 기준 이 물동량, 수출입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2000년이 못 가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 모든 소위 항만, 육로, 공항을 망라해가지고 포화 상태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모든 그 해안에 가능한 항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포항 자체를 보면 이미 1991년 이 통계를 보니까 이 해양 항만청이 통계 자료를 보면 9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포항에 소위 그 수출입 물동량이 약 3,600만 톤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약 840만 톤 정도가 이미 수용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마다 앞으로 물동량 증가가 5.3%, 이렇게 됐을 때 2006년에 가면 네. 약 3,400만 톤 가까운 이 물동량이 이 지역에서는 이미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와 같은 거로 봤을 때 포항 역시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반드시 이 지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포항 영일만 이 개발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네. 허 의원님께서 이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이 2006년이 지나면은 계획대로라면은 신항만이 건설이 돼서 그야말로 환동현 중심 도시로서 또 우리나라 물동량, 교역량의 중심 도시 항만으로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또 알아봤습니다만은 포항 시민들은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항만이 건설된다는 것은 포항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화 도시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일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인해서 사회, 교육 그러니까 문화에도 발전이 된다는 기대감에 저희들이 시민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항만이 건설되면 포항항구가 커질 것이고 경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포항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위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이제 알려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포항 시민들은 이 연일만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말하자면 신항만 건설이 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일 때 여기에 우리 포항 발전이 뒷단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항만 건설에 우리 전 시민들은 이 지역 동해안 일대 이 주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신항만 건설이 빨리 추진되도록 모두 환인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민들은 신항만 건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이 제대로 건설되려면 지역민들의 결속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항만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윤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총 사업비 투자 규모는 1조 7천억 원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3,540억 원의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2001년까지 방파제 3.4km 배후도로 24km를 갖출 계획이고 네네. 나머지 79%에 해당하는 1조 3,500억 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2006년까지 부두와 배후 매립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각기 의견을 들어서 관련 기능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부분이 워낙 대규모 투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정부 예산의 경직성이라든가 그 한계 때문에 민자 유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른 항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미 민자로 부두를 개발한 예가 많고 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큰 해운 회사 같은 데는 주요 항만별로 자기 부두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할 수 없느냐, 한국의 부두를 자기들이 지을 테니 와서 자기들이 이 부두를 축적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요는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적에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세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해서 좀 주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거라든가 기타 그 투자 유인, 그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하는 문제가 앞으로 뒤따를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상공회의소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 유치 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서는 여러 가지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재원 조달 또 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업이 있는지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신항만 개발을 확고히 해야 되겠고 또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토지 가격을 낮춰서 배후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시 설계가 나오면은 정확한 물량이 나오고 또 계획이 정립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204만 평 중에 이 상업 업무 지역이 52만 평이고 유통 물류가 19만 3천 평, 주거용지가 22만 평, 공원 녹지가 12만 5천 평, 위생처리 6만 3천 평, 도로 광장 27만 평, 항만 시설이 652만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 관련해서 도시계획의 수정 변경, 또 토지 이용 계획 관련해서 이 항만과 관련해서 소위 배후 공업 지역의 하나의 입지 선정, 상업, 유통, 주거용 등 이게 총 합하면 한 93만 평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배분이 되겠지만은 항만청 또 우리 상공단체, 우리 지역의 시민 여론 또 국내외 하나의 기업에 대한 하나의 문제 이런 것이 같이 돼서 수렴이 돼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배후 도로망은 폭이 50m가 3개 노선이 있고 40m가 3개 노선 또 30m가 1개 노선 20m가 2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는 현재 기존 동해남부선은 포철 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신항만 인입철도는 안강읍에서 자명 달전해서 신항만으로 오고 또 경주에서 포항 신항만 가는 경천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포항의 도시 기본 계획과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관련해서 앞으로 2000년대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이제 6년 남았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시가지 우회도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또 제2형상교를 넣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 문제, 그 다음에 이 하수 처리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시가지 관통 하천을 복귀한다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간 한 900억 같은 돈을 900억 가까이 돈을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의 보완 작업 금년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 그 1조 7천억 원 중에 3,500억 원이 정부 지원이고 나머지는 이 민자 유치. 과연 그러면은 이 포항 제철의 철강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역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간접 자본 투자 촉진 법령의 제정 시에 이 조항의 여러 가지 법령 정비 이러한 것도 있고 많은 그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원 조달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허 의원님께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아까 우리 이상덕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항만청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소위 신항만 건설 이 계획에 이 최초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 그 포철 회장을 계시던 박태준 씨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신항만 개발 계획을 추진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토대가 돼서 현재 항만청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그 약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거대한 이 사업을 그야말로 민자 유치에 기준하고 있다. 네. 이것이 첫째고, 다음 두 번째는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야말로 항만청이 주관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책임져해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대 대선 때 특히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것을 격상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것이 결정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민자유치의 이 한계성을 최근에 우리 부산의 경우 네. 좋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네. 8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약 260만 평인가요? 인공섬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 자원은 공영 개발 및 민자 유치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 1월까지 상당한 돈을 넣어서 연구를 하고 7개 분야에 거친 이 시설 계획까지 상당히 추진을 하다가 93년 1월달 그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민자 유치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뭐 정부로서는 뒷받침할 그런 여력이 없고 해서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시다시피 200만 평 이상. 제가 봤을 때 우리 포항이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국가 이 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시작이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늦어도 1998년도부터 시작되는 8,500년 계획 이것이 국가 소위 그 사업으로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국내외 여건을 봤을 때 반드시 신항만으로 개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추세.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 국가가 미래에 이 대비를 해서 5개 예정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 가덕도, 목포, 네. 보령, 인천, 송도 이 5개 지역도 궁극적으로는 항구로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포항이 1차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또 해야 되겠고, 물론 시민 단체를 비롯해서 이런 그 구심점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각 기관 또 시민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이 잘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님께서는 기업 경영도 오래 하셨으니까 과연 이 포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이 신항만 건설을 촉진한다 이러한 면이라든지 또 재원 조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서 우리 화평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탤 생각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동구권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포항과 우라지보스토크가 내 시베리아 철도 이것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비례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나우트카에 네네. 우라지보스토크 바로 옆에 200만 평의 한국 기업을 위한 공단을 닦기 위한 상공부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포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극동도시와의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회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직접 탑사도 하고 네. 추진을 위한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만 평의 큰 한국 기업을 위한 공단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포항을 발전시키고 이 항구의 필요성이 더욱 타당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유치의 이전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자유치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당과 정부가 사회 간접 투자를 위한 민자유치 촉진 법안을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는 사회간접기획단과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건설부, 상공부가 협의해서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금융세제 지원, 또 국공유지의 사용에 대한 우선권, 또 인허가를 대폭 간결하게 해준다든가, 또 사용료이라든가 시설의 이용권을 우선해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위한 대폭 유치가 유리해지도록 네. 촉진 법안이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또 우리 이 지역의 상공인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시장님이나 애를 쓰시기 때문에 또 중앙의 일은 또 우리 화평의원과 저 합쳐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자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제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네. 또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이 포철 이후에 서로의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걸 이제 성취를 시켜야 되는데 아다시피 제도적으로 일단 보완이 돼야 되겠고 네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민자인데 민자가 이제 79% 80%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포항시의 도시계획 구역이 220평방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항이 74, 영일이 73, 바다가 72.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신항만 건설되는 지역이 포항이 한 40%고, 네. 영일이 6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포항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항 영일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그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보완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개발 방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별도의 추진기구 이것이 이룩되어야 이 사업을 더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민자 문제를 성급하게 현재 이익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시 계획이 나와서 네. 여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무슨 녹지다 무슨 주거지역이다 무슨 배후시설에 대한 건 나왔지만은 이 항만을 끼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무엇이 여기에
합쳐져야 이 신항만이 활기를 띨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실설계가 나와봐야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하게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얼마 전 포항상공회의소 부설 기관인 지역경제연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산이나 대구보다 포항이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하다는 입지 조건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와 함께 포항시당 포항출장소장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자동차 산업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는 저희가 일단 그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서 5개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거리는 운송비하고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지역성 문제, 부지, 그다음에 노동력,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5가지의 입지 기준을 결정하고요. 그 입지 기준에 각각 따른 이제 세부 기준으로서 가령 운송비라고 그러면 원재료 업체 근접성이라든가 거래 시장 또는 수출 시장의 근접성 뭐 그런 것들, 또는 부지라고 그러면 확장성이라든가 공장 부지의 구입비 이런 등등의 세부 기준을 갖다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이제 포항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부산, 이제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지의 우선 순위가 이제 포항,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순으로 나왔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자동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안으로서는 이제 민간 단체라든가 국회의원 이러한 그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입지 관련 세미나를 갖다가 포항에서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공단 부지를 갖다 싸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준다든가 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체 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단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 관련 기관이라든가 또는 업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 산업의 그 연간 매출액은 약 한 4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산업이 연간 부가가치는 한 1조 원 정도, 또 현대자동차 산업의 고용 효과는 3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이 지역에 유치가 되고 그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할 때 이 지역의 경제적인 그 효과는 대단히 크므로 그러한 업체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항만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자동차 산업도 이쪽에서 적극 수행을 하고 하면은 아마 이 지역 경제 발전에 대단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대구, 부산을 놓고 볼 때 아마 그 절대적인 포항의 우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라든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업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는 관에서도 그렇고 또 이 경제단체라든가 이러한 또 시민의 그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극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포항에는 이 철강 경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그 포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동차 산업의 유치,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 포항이 이 적지로서 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의 그 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포항이 꼭히 이 자동차 산업 내지는 이 부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철강 가공 산업에 상당한 그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항만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앞에서 교수들께서 연구조사한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철강 관련 업종이 신항만 부지에 유치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운동도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이 되면은 이 포항에서 3척간을 잇는 동해 중부선의 비중도 물론 커지겠습니다. 이 동해 중부선 철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그 추진 과정과 이 동해 중부선 철도의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포항에서 삼척에 이르는 이 동해 중부선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포항, 원산, 나아가서 시베리아 철도 동단에 이르는 이 철로가 되어야만 비로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이 신항만 이 건설이 결국은 이 환동해 경제권의 이 중심 지역으로서 이제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서 동부 구라파이라는 이 철로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항만의 이 소위 그 수송 체계를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대륙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년 3월 경에 이 항만과 이 철로 문제를 동시에 묶어서 심포지움을 이 지역에서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이 정책 당국자들 또 종전부터 관계해온 이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정치인들 를 망라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 가능하다면 북한에 관련 인사를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열고 그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 항만과 철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 이유와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책 결정에 연결해가는 이 작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철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94년도 예산 국회에서 제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실제 이 타당성 이 조사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협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침 이상도 의원께서 당에 가셔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상당히 지금 부풀려 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부탁 단단히 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해상의 발전 또 그리고 또 육상의 발전까지 가져온다면은 물론 그 우리 포항의 도시 발전은 더욱더 앞당겨진다고 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 부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포항시와 영일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그 도시의 이권 다툼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고 하니까 이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 광역화 문제에 앞서서 말이죠. 네. 제가 그 13대 국회에 당선되고 많은 영일 국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철 내지 관련 공단이 들어선 땅이 전부 영일 군 땅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된 난 후에 전부 포항으로 편입이 돼서 녹지와 농지만 영일군에 남았다. 네. 그래서 그 세금도 전부 포항에 들어가서 포항 부자고 우리는 비난하다. 그 상당히 일리 있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신항이 개발되는 계획을 보면 땅의 넓이로 말하면 40%가 포항시고 60%가 영일군입니다. 그 저는 중앙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포항이나 영일군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포항과 영일군이 동일 행정구역으로 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지만은 비록 동일 행정구역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포항시장님이 마침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포항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영일군과 같은 구역으로 놓고 모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네.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항만이 건설되고 철로 문제 해결되면 자연히 포항시 영일군은 하나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은 이 현실이 나타나기 전까지가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미 포항시는 뭐 전국에서 가장 땅이 좁은 도시고 뭐 그런 상태에 있고 한데 이 도중에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하나 행정구역으로 광역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좀 영일군에 대해서 부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영일군의 소위 그 세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영일군에도 도움이 되고 포항시의 이 좁은 땅에 대해서 좀 숨통을 터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결국 이것이 영일군에 도움이 또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흥해, 신광, 기계는 바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포항이 자꾸 영일군을 잠식해 들어온다 하게 되면 이건 해결이 참 어렵고 그렇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 될 텐데 중간 단계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연구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시군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 계시는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두 의원님 모시고 제가 행정 책임자로서 말씀드린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고 네. 또 이 행정구역 조정, 광역화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포항 영일 포항이 하나의 생활권, 문화권이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항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 신항만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조정 내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조정 이것이 반드시 이야기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항만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포항 영일 시 구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발전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가슴을 털어놓고 행정구역 내지는 도시계획구역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자금을 미루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끝으로 두 의원님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분들의 그 각오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회를 빌어서 제가 포항시 민님께 특히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짧게는 15년, 길게 잡아도 앞으로 20년 내에 이 포항시 영일군 이것은 한 덩거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보고 있는 이 영일망 이 이제 완전히 바뀔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항 제철이 들어서서 25년 만에 포항 제철 신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내에 이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그보다 더 큰 신화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모든 지도층 인사 시의원, 도의원, 우리 시장, 공무원 그리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에서 중앙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성공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이 지역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는 그런 첫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항이나 영일 구민들이 천혜의 이 영일만을 끼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항만 개발을 통해서 우리 포항과 영일군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제 있는 영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항만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느끼시는 그 각오라고 할까요? 이제 2000년대까지 불과 한 5, 6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포항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역량 총동원해서 모처럼의 기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년에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린 하나의 자주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이 항만을 개척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열심히 뛰어보자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드립니다. 포항 신항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역 상공이나 지역 주민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시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권 피해 보상 문제라든가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이러한 주민들의 구심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정 내지 협조를 해준다면 그것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신항만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따사로운 햇살이 이 눈부시게 빛나는 영일만. 저도 이 선상 위의 토론에서 느끼는 것은 이 아름다운 풍광과 천혜적인 자연 조건을 갖춘 이러한 도시, 이 항만이 꼭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직은 실시 설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신항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선상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공인, 정치인, 그리고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신항만 건설에 더욱더 동참을 해야 되겠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00년대 포항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서 더욱더 포항의 제2의 변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일만 선상에서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대 포항의 큰 발전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허의원하고 힘 합쳐서 열심히 할게요.